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신경식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의 나라 살림이 참으로 어려웠던 1950년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6.25 전쟁이 막 끝난 뒤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식구가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 전인 지난 1949년 우리나라 인구는 2017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06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는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쳐 세계 선진국 대열에 앞장서는 데 원동력이 됐고 단단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인구가 번창하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고 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0년대 초 2.1%에서 2005년에는 1.08%로 하락해 이대로 나가다가는 2030년부터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이런 추세로 나아갈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00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첫째,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 시기를 늦추는 추세가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결혼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출산을 늦추거나 한 자녀만 갖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서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첫째, 인구가 줄면 노동인구가 줄어서 경제성장 동력이 약해집니다. 국력이 쇠퇴해진다는 얘기죠. 둘째, 저출산이 계속되면 고령화 사회가 돼서 노동인구가 줄고 부양, 부담과 사회보장 예산이 늘어나 역시 나라 살림이 힘들게 됩니다. 버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많아지고 그 세금은 국가 발전에 재투자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의 양로비, 치료비, 부양비 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배려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첫째, 결혼 전 젊은 남녀들에게 국가가 고용시장을 해결해 주어야 하고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교육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임신, 출산 시기에 직장 여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산, 육아 여성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출산 여성에 대한 취업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녀 성장기를 맞는 부모에 대해서 정부가 보육시설, 재택근무 등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적인 사교육 경쟁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라가 키워주는 환경,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환경,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의 진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권에서 저출산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저출산 타파를 위한 홍보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